안녕하세요. 역사영도TV 이리네입니다. 오늘은 장계환 박사님 모시고 시사와 역사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얼마 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하지만 전반적인 정책을 무엇인가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부 다 정책을 뒤집어 버리고 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어떤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우리가 FM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적이 있죠. 근데 실상 지도자 한 명이 바뀌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져 버렸고, 과연 저게 미국의 민주주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민주주의 목표라고 하면은 저런 민주주의 싫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한 명의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그걸 뒤집고 이번에 이렇게 취임을 함으로써 이제 미국은 다시 옛날 과거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쪽이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책보다는 그렇죠. 옛날에 오바마 시절로 돌아가는 정책이 기존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오바마 정책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시절에 이제 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오바마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정책이 될 건데, 즉 다시 얘기하면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다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다 뒤집어 버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는 트럼프 정책 뒤집기 정책으로 이상하잖아요. 트럼프 정책을 뒤집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 오바마 시절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어떤 이런 쪽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게 이제 이 동맹 복원이죠. 그렇죠. 사실 트럼프 시절에는 동맹이고 뭐고 봐주는 게 없었죠. 그냥 우리 보고도 말도 안 되는 국방비 비용 막 내라고 하는 내라고 하고, 이게 동맹의 가치를 이제 거의 무너뜨린 유일한 대통령이죠. 그러면 동맹에 대해서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보실 건지. 그러니까 이제 동맹에 관련돼 갖고 이제 벌써 어제도 이제 그런 소통을 우리 정부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복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동맹을 강화하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바마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하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말하는 우리 우파들이 얘기하는 혈맹 관계 그런 쪽으로 다시 복원이 되지 않겠나 이러고, 두 번째로는 이제 WHO하고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였어요.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19 문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 WHO가 거의 이 중국 편이었어요. 중국의 지원을 이제 제일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문제가 나오면서 사실 WHO가 좀 중립적 입장에서 그거를 팬데믹 선언을 일찍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안 했죠. 안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인가요? 8월 달인가요? 네. 트럼프가 미국이 우리 WHO 탈퇴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라고? 어쨌거나 탈퇴를 WHO 탈퇴를 한번 하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별거 다 탈퇴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의견을 안 맞으면. 아마 그걸 관계 복원을 시키는 쪽에서 아마 노력을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가 상당히 성숙한 민주 사회의 어떤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문제를 보면서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은 나라가 한국이죠. 역시 그렇죠. 한국은 천손의 민족으로서 이렇다 이랬는데, 아마 이제 마스크 쓰기를 특히 3월 말까지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제 회복 문제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이제 이 인종평등의 문제예요.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게 심각했죠. 이렇게 인종 갈등 문제죠. 그렇죠. 흑인들하고의 문제라든가 특히 종교에 관련된 이슬람에 관련된 사람들을 입국 금지를 시키고 맞아요. 멕시코도 무슨 다리 멕시코도 이렇게 막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복원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상하게 했던 건데 다 바뀐 거예요. 그거를 원래 옛날 대로? 오바마 시절에 있었던 거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후 변화, 요거는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파리 기후 협정 그 협약에 탈퇴를 해버렸어요. 네, 그거 알고 있어요. 이 세계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탄소 배출권 문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기후 변화에 엄청 전 세계가 신경을 쓰는데 미국만 안 쓰겠다고. 미국만 뭐 그걸 대한 탈퇴를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되게 좀 그랬죠. 그래서 뭐 다시 이제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다행이에요. 예. 그나마 그렇게 하더라도 다행이에요. 그럼 기대해도 되겠어요? 네, 되죠. 그러면 예. 여기서 이어서 다른 질문. 이거는 예. 미국에 상당하는 질문이었었고 예. 이제는 그러면 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특히 문제 있는 거 지금은 예. 대북 문제. 예.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우리가 예. 아주 예민한 문제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근데 그 얘기 조금 이따 하면 안 돼요? 돼요. 아까 했던 돼요. 얘기를 제가 자료를 하나 네네네네. 준비했는데 돼요. 조금 한번 좀 트럼프와 바이든의 비교를 해놓은 게 연합뉴스에서 아주 잘 이렇게 어떤 것들을 회복을 해갖고 갈 것인가가 나와갖고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하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질문을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진행하세요. 아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문제는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검사도 확대를 하는 그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거 하고 치료제 및 백신 무료 제공을 하겠다. 그게 좋은 생각인 것 이게 같아요. 지금 뭐 엄청난 미국의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뭐 이런 문제들은 엄청난 어떤 변화 같아요.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쓰겠다. 근데 이 트럼프가 있을 때는 적극적인 방역 정책 신경도 안 썼던 것 같아요. 아니 거기. 뭐 자기가 주선해갖고 파티도 막 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갔는데 저렇게 별 신경을 안 이제 쓰고. 이 팬데믹 사태를 선언한 WHO, 세계 보건기구에 재가입을 하겠다. 뭐 이런 쪽이 이렇게 되게 좋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정책이 이민 정책이에요. 이게 멕시코 국경 그렇죠. 벽 써는 거. 그게 뭐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하고 불법 체류자들 그 청소년들한테는 시민권을 주겠다. 좋은 생각. 예, 이게 뭐 지금 우리 한민족한테도 이제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이게 올 텐데 이게 지금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제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용적 정책을 쓰겠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니까 이민 정책을 완화를 시키고 그렇죠. 트럼프 때 이렇게 강제했던 것들을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내 경제 문제는 법인세, 이건 한국의 민주당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등 기업 감세 정책을 처리하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제 대기업들,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 다 감세 정책을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을까? 트럼프가 자기가 기업인이어서 그런가요? 네, 아니 그것보다 이제 늘 보수 정책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돈 해요. 많은 기업들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전부 이제 이렇게 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이제 확대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진보 민주당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외교 정책 이게 이제 우리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죠. 전통적 동맹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란 정책, 이란의 핵 합의를 그러니까 이렇게 파기했잖아요.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란에 대해서. 오바마 때 이란하고 이제 핵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때 와서 파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다시 복귀를 하고 중동 그 분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외교적 해법을 하겠다. 그 무력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되게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환경적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파리 그 기후 협약 다시 복귀하겠다. 그다음에 세일 오일 그 개발하고 규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쓰겠다.
그다음에 투자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하겠다 이거. 의료복지 문제는 오바마케어. 뭐 너무나 잘 아는 오바마 케어 그렇죠. 복원하겠다. 그거 지금 미국인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이 한국에 제일 이제 이렇게 맞아요.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제 이 복지 의료, 정책, 그렇죠. 의료 정책이죠. 조금 전에 바이든 시대가 이제 한반도에 어떤 네, 영향을 한반도에. 끼치느냐 네. 이게 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동맹 우선주의가 되게 중요하죠. 지난번 트럼프 정책은 뭐 우선주의죠? 미국 우선주의. 그렇죠.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그렇죠. 미국 우선주의다 보니까 뭐예요? 모든 나라의 돈을 좀 뺐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뭐 우리 쪽에 미국의 정책의 우선을 갖고 오겠다 맞아요. 이럴 텐데 이걸 동맹 우선 정책으로 갖고 간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갖고도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이렇게 군사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결이 쉽게 되리라고 보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이제 다자주의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자가 같이 얘기하면 이제 대북 문제 트럼프 때는 탑다운 방식이었잖아요. 탑다운 방식은 뭐라니까 대통령끼리 직접 김정은하고 만나갖고 결정을 짓고 그거를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갖고 실무적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대신에 파트너업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갖고 위에서는 이제 대통령끼리 만나서 사인만 하는 요게 이제 파트너 방식은 이제 오바마 정부까지 했던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으로 했댔는데 이거를 이제 탑다운 대신에 파트너 방식으로 갖고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파트너 방식으로 갖고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자주의예요. 그 다자주의가 뭐예요? 다자주의는 뭐냐면은 옛날에 육자회담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그게 다자주의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만 했어요? 북미회담만 했잖아요. 네.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다 빠져. 그냥 내가 내가 탑다운 방식에서 김정은 만나갖고 한 방에 해결하고 그냥 그 비핵화 시기겠어 이렇게 했댔는데 이제 이 오바마 정부 시절에부터는 이제 다자주의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도 이제 다자주의로 가겠다. 아마 육자회담이 다시 개최될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자주의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는 좀 안 좋은 게 이제 선비핵화 부대화. 그러니까 비핵화 없는 대화는 안 하겠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예계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참 부를 게 많아요, 문제. 그러면 그 박사님 취임 후 청와대 소소훈 국가안보실장과 미국 백악관이 제이크 솔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통화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었나요?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제 안보 외교 정책이라고 외교 안보 정책에 이제 가장 큰 강을 뭐 이루는 이제 특보들이 있죠. 네. 뭐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우리는 서훈이에요. 안보 외교 뭐라고 하죠? 보좌관 안보실장. 안보실장. 이분하고 이제 미국에도 안보실장이 이제 제이크 셜리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저께 통화를 했어요. 그 통화 내용을 뭐 잠깐 분석을 해보면은 한미 관계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건가. 우리 사실 가장 이게 궁금한 사항. 그렇죠.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그 통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양측이 이제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 이걸 재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동맹이라고 하는 개념이 트럼프 때는 많이 깨졌댔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돈만 내놔라. 많이 깨진 거 아니에요? 거의 깨진 것 같아요. 돈만 내놓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분이서 서훈 안보실장하고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는 동맹 관계가 우리 굳건하다. 이거 이제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아직까지도 북방비에 대해서 아직 협상이 안 돼 있죠. 지금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새로 해야 돼요. 옛날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는 게 옛날 다른 정부 같으면은 줬을 거예요, 그냥. 근데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게 이제 우리는 자주 국가로서의 자주 독립국가라고 하는 게 주권국가라고 하는 거에 주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불합리한 거에 대해 갖고 너네가 우리가 지켜주는 건 고맙지만은 불필요하게 우리가 너네 무슨 하수인 국가도 아니고 뭐 이런 차원에서 이 협상을 이제 안 들어갔댔는데 이제 새로 이제 들어가야죠.
다행이네요. 그러면 어제 이제 그 회견문 통해서 이제 동일 지향점을 향해 같이 나가는 동맹으로서 한반도 영내 문제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통일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코로나19 문제, 그다음에 경제 회복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기후 변화 문제, 그다음 사이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동맹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권 국가로서 우리 주권을 갖고 주권 국가로서의 자주 국가로서의 어떤 그 스탠스, 그 자세를 가지고 이제 쭉 지금까지 임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내 문제뿐이 아니라 코로나 문제도 함께 좀 우리 미국하고 고민을 함께 하자. 그다음에 경제 회복 문제, 기후 변화 문제, 뭐 이런 전반적인 사이버 문제 등 전반적인 국제 문제까지도 함께 하자. 이렇게 그럼요, 하니까 같이 해야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우리를 되게 중시 보고 있다. 중요하게. 그러면 미국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도 뭐 상당히 좀 동맹이죠. 이제 동맹이고, 사실은 미국이 오바마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데서 우리가 경계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제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 내 평화 및 번영의 핵심 축, 그 리치핀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핵심 축 국가다. 요즘에도 그런 얘기 하면 했는데, 리치핀 핵심 국가라고 하니까, 핵심 축이라고 하니까, 미국이 우리를 되게 위대하게 보는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코너스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데 주춧돌이다. 그러니까 그 주춧돌, 코너스톤 내에 리치핀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보다 일본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보다는 이제 더 핵심 국가로, 그거는 이제 이 오바마 정부가 아니라 이미 이제 이 바이든 정부가 아니라 오바마 정부 있을 때 이제 이미 그렇게 봤는데, 그때의 결론을 딱 내린 게 있어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바라보는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너스톤이다. 주춧돌의 이 동아시아의 전체를 아우르는 데 있어갖고 주춧돌 역할을 하고, 한국은 핵심 축이다, 리치핀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관계는 뭐 좀 기분 나쁘지만은 뭐 우리가 코너스톤이 됐든 리치핀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하고 미국하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주 독립 주권 국가로서의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할 말을 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중요하고. 맞습니다. 이 외에 뭐 정상 간의 빠른 소통을 통해서 만나자. 그렇죠. 이런 얘기해 갖고, 아마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이런 어떤 동맹 관계의 긴밀한 관계가 맺어져 갖고 한반도에 빨리 훈훈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북측에서도 그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너무 미국에 끌려가지 말고요. 예. 그죠?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대할 만한 것 같아요. 그 바이든 정부. 그러면 박사님, 마지막 질문. 앞으로 한반도의 영향을 어떤가요? 그 한반도의 영향 관계를 뭐 애국에 물어볼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내부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의지가 지금까지 이제 즉 다시 얘기하면은, 트럼프 시절에는 탑다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한 명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텀업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미국의 실무자들을 설득을 해 나가느냐. 지금의 실질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나 개성공단 문제는 사실은 뭐 유엔 제재하고도 맞아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탑다운 방식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내가 트럼프가 김정은 북조선 내 정상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그걸 하는 무기로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방식 때문에 안 풀어줬댔는데, 이제는 뭐 우리 내부의 문제죠. 우리가 그러면 박사님, 저 절도에 대해서도, 절도 연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갖고 가느냐. 그래서 특히 뭐 개성공단 문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적극성과 얼마나 자주성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균세 애교,
설득을 해 나가느냐, 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강경화 장관에서 이제 외교 장관을 바꿨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에서 이제 미국과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는데 우리 자세가 뭐 이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데 핵심 키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도 이거 관심 많이 가지고 잘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어쨌든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어요. 저도 솔직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저는 한국보다도 러시아 문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하고 갈등이 많아서 지금도 솔직히 러시아한테 바이든 정부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